여러분, 제가 조금 전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긴급히 준비했습니다. 평소 저랑 절친이었고 늘 친목 모임 때 함께 알고 지냈던 68세 남자 지인분이 갑자기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실려간 병원에 진단 기록을 꼼꼼히 보았는데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심장마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질 못하게 되니 저로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 평소 건강하게 보이셨습니다. 직업은 에어컨 설치 기사셨는데 아주 정정하게 일을 하면서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저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가족들을 상담하면서 대화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 원인을 알게 되어 너무 놀라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긴급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심장마비의 원인은 평소 식습관에 있으셨는데 유독 이것 때문에 심방세동을 앓게 돼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인 이것이 무엇인지 예상되시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믹스커피였습니다. 제가 아는 쓰러지신 형님은 평소 일을 하면서 또는 식후에 항상 믹스커피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믹스커피를 줄이라고 몇 번이고 권면하였지만 그래도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기본 6잔에 많게는 10잔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믹스커피의 다량 섭취로 인해 부정맥으로 인한 심방세동이 와서 쓰러지셨던 겁니다. 2025년 발표된 디카프 임상시험에 따르면 믹스커피는 블랙커피와 달리 설탕과 프림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가 있거나 혈관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분이신 70이 새 김영호 씨는 평소처럼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김 씨의 진단명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김 씨는 대답하셨죠. 그냥 서너 잔 정도요. 습관처럼 마셨는데요. 여러분, 이 달콤한 습관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첫째, 가끔 심장이 덜컥덜컥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드신다. 둘째,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신다. 셋째, 갑자기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자주 드신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대한부정맥학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심방세동 환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100명 중 1명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100명 중 2명이 넘어요. 더 무서운 건요.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13%,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이상이 심방세동을 앓고 계신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으로 넓히면 5.7%, 20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심방세동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뇌졸중 위험을 무려 5배나 높인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심방세동 진단받고 1년 안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생기는 비율이 6%나 됩니다.
100명 중 6명이 1년 안에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6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도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심방세동을 부르는 숨은 범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달콤한 음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피하시고 3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심장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 앞서서 말씀드린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아니, 선생님,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고요? 그거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블랙커피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문제는요, 믹스커피예요. 여러분, 믹스커피 한 포를 뜯어보시면요, 커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설탕과 프림이에요. 한 포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5g에서 7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3잔만 드셔도 15g 이상의 설탕을 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설탕 2개 또는 3개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믹스커피를 하루에 5잔, 6잔 드신다고 가정해보면 각설탕을 몇 개 먹는 것입니까? 못해도 12개 이상을 먹게 되는 셈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은 25g인데요. 믹스커피 3잔이면 벌써 절반을 넘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믹스커피를 마시면요, 설탕이 확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혈당이 쑥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췌장이 지치는 거예요. 오래된 자동차 시동 걸 때 처음엔 한 번에 걸리다가 점점 여러 번 돌려야 겨우 걸리잖아요? 우리 췌장도 똑같아요. 계속 무리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은 심방세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믹스커피의 문제가 설탕뿐이 아닙니다. 프림이라고 하는 하얀 가루 있죠? 이게 우유 아닙니다. 식물성 경화유지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트랜스 지방 덩어리예요. 트랜스 지방이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그러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여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스을듯이 혈관에도 기름때가 끼는 겁니다. 하루에 2잔 이상 믹스커피를 꾸준히 드시면요, 소량의 트랜스 지방이라도 체내에 쌓여서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믹스커피를 마시는 중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무려 2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세 박순옥 할머니는 30년 넘게 아침마다 믹스커피 2잔을 드셨어요. 습관이 되셔서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 것 같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셨는데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믹스커피부터 끊으세요 였대요. 박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게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요. 그냥 커피인 줄 알았지. 여러분, 믹스커피는 커피가 아닙니다. 설탕과 기름을 타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가공식품 속 숨은 설탕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 거 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탕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요, 첫째, 시판 과일 주스예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마트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과일의 핵심인 식이섬유는 다 빼버리고 설탕보다 흡수가 빠른 액상과당만 농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다 못 쓴 당분은 혈관벽에 끈적한 기름 찌꺼기로 달라붙어요. 둘째, 소스류예요. 케첩, 바비큐 소스, 굴소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케첩 한 숟가락에 설탕이 약 4g이나 들어있어요. 셋째, 빵이에요. 식빵처럼 달지 않은 빵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흰 밀가루 자체가 소화되면 설탕처럼 혈당을 확 올려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설탕이 든 음료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6%, 대사증후군 위험이 20%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뭐냐면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오는 상태예요. 이게 오면 심방세동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요, 당류를 과잉 섭취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비만 위험도는 1.39배에 높아지며 심장병과 당뇨병은 물론이고 다양한 암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68세 이춘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단 음식을 안 드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매일 아침 요거트에 시리얼 드시고 점심엔 과일 주스 한 잔, 저녁엔 간장에 재운 반찬을 드셨거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120을 넘더래요. 당뇨 전 단계였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나 단 거 안 먹는데요? 하셨대요. 그런데 식단을 분석해 보니까 숨은 설탕만 하루에 50g 넘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식단을 바꾸시고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98까지 떨어지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몰랐던 거야. 이게 다 설탕이었어. 여러분, 포장지 뒤에 있는 영양성분표 꼭 확인하세요. 당류 항목이 있는데 거기 숫자가 높으면 설탕 폭탄이에요.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것은 짠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특징이 뭐예요? 김치, 찌개, 젓갈. 전부 짭짤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이 3274mg입니다. 1.6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첫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짠 걸 먹으면 몸이 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에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마치 정원에 물 줄 때 호스 끝을 막으면 물이 세게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둘째, 심장이 무리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해요. 계속 이러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 심방세동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서울대 의대 김성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어디서 가장 많이 먹느냐면요. 첫째가 김치류로 29.6%, 둘째가 국이나 찌개로 18%, 셋째가 젓갈이나 장아찌류로 13.3%예요. 73세 김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된장찌개, 점심에 설렁탕, 저녁에 김치찌개, 국물까지 깨끗이 드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셨는데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압은 160에 95, 고혈압이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국물 줄이세요 하셨는데 할머니가 처음에 너무 힘드셨대요.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랑 상의하셔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로 하셨어요.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요. 젓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간을 맞추셨어요. 2달 후에 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심장 두근거림도 훨씬 덜해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싱거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2주일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옛날처럼 짜게 먹으면 오히려 못 먹겠어요. 여러분, 입맛은 바뀝니다. 2주일만 참으시면 싱거운 게 익숙해지세요. 자, 여기까지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믹스커피, 숨은 설탕, 짠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신방세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맥박 체크하세요.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 쪽 혈관이 뛰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검지랑 중지를 가볍게 대시고요. 1분 동안 세어보세요. 정상은요, 분당 60회에서 100호 사이이고 규칙적으로 뜁니다. 퉁퉁퉁퉁 이렇게 일정하게요. 그런데 심방세동이 있으면요, 불규칙하게 뜁니다. 퉁퉁, 퉁퉁퉁, 퉁 이런 식으로 빨랐다 느렸다 해요. 맥박수가 100회를 훨씬 넘거나 뛰다 말다 하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둘째, 증상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거 세어보세요. 하나,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 치듯 뛴 적 있다. 둘,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러웠다. 셋,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넷,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있다. 다섯,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다. 여섯, 잠을 자다가 가슴 두근거림에 깬 적 있다. 3개 이상 해당되시면 꼭 병원 가셔서 심전도 검사 받아보세요. 심방세동은 심전도만 찍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 요인 점검하세요. 고혈압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당뇨병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과체중이시면 위험합니다. 음주, 흡연하시면 위험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대한부정맥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요, 2022년 심방세동 환자 중 고혈압 동반 비율이 80.5%, 당뇨병이 31.5%, 신부전이 27.6%였습니다.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이시면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부정맥학회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때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심장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너무도 중요하니 적으실 수 있으면 꼭 적어두시거나 잊어버릴 것 같으면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드시기입니다. 오메가3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 오메가3가 심장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면요, 첫째,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까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기름때 끼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메가3는 반대로 그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둘째, 혈액이 굳는 걸 막아줍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해줘요. 셋째,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근육을 안정화시켜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생선기름 보충제를 하루 4.3g 복용한 심근경색 생존자에게서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3를 어디서 드실 수 있느냐? 1등은 연어입니다. 100g당 2150mg의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2등은 고등어예요. 저의 다른 영상에서도 고등어를 꼭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고등어는 100g당 1800mg의 많은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3등은 청거,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그 외에 멸치, 굴, 꽁치도 좋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고등어 구이 한 토막 드세요. 전자레인지용 생선구이 제품도 있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국 끓이실 때 멸치 육수 쓰시면 오메가3도 드시고 칼슘도 드실 수 있어요. 회 좋아하시면 연어회 드세요. 익히지 않으면 오메가3가 더 잘 보존됩니다. 76세 정말순 할머니 사례예요. 할머니는 심방세동 진단받고 약을 드시면서 식단도 바꾸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드시기로 하셨대요. 처음엔 생선 비리다고 싫어하셨는데
오븐에 구워서 레몬즙 뿌려서 드시니까 비린내가 안 나더래요. 석 달 후에 병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하셨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생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드시기입니다. 칼륨이 뭐 하는 영양소냐면요. 혈압을 낮춰줍니다. 아까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겨서 혈압 올린다고 했잖아요. 칼륨은 반대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칼륨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고혈압 위험이 있는 성인들에게 17일 동안 삶거나 구운 감자로 1000mg의 칼륨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요. 감자가 1등이에요. 중간 크기 감자 1개에 칼륨이 90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도 좋아요. 한 개에 400mg 정도 들어있어요. 시금치, 고구마, 아보카도, 토마토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요,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검은콩,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어요. 미국의 영양학자 이마시 페르난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금치나 적근대 같은 IP 채소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바나나 반 개 드세요.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든든합니다. 요즘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도 시중에 나오니 함께 드셔보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이나 시금치 된장국을 드세요. 된장국 끓이실 때 된장은 조금만 넣으시고요. 간식으로 감자 찐 거 드세요. 버터나 치즈 빼고 그냥 드시면 칼로리도 낮고 칼륨도 풍부해요. 견과류도 좋아요. 하루에 아몬드 10알 정도 드시면 마그네슘 섭취에 도움됩니다. 72 새이영희 할머니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셨어요. 140에 90 정도에서 머물더래요. 그래서 칼륨 섭취를 늘리시기로 하셨어요. 매일 바나나 1개, 시금치 나물 1접시, 감자 반 개를 드셨어요. 한 달 후에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혈압이 128에 82로 떨어졌어요. 약 효과도 있겠지만 식단 바꾼 게 분명히 도움됐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대요.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심장에 무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세가 드시고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벼운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첫째, 심장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게 돼요. 한 번 뛸 때 더 많은 피를 보낼 수 있어서 심장이 덜 힘들어집니다. 둘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운동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말초혈관이 넓어져서 혈압이 떨어져요. 셋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방세동을 유발하고 재발 빈도를 높이거든요. 운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대한부정맥학회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방세동을 유발하고 재발 빈도를 높이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 걷기가 제일 좋아요. 6대 이상 어르신들은 빠르게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씩만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관절에 물이 안 가면서 심폐 기능을 키울 수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도 도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시고 10분만 스트레칭 하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루로 치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시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걸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75세 박정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심방세동 진단받고 시술까지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재발 안 하려면 생활 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0분씩 걸으셨대요. 1년 후에 검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대요. 매일 걸었어요. 그것뿐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걷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전엔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것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믹스커피입니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블랙커피로 바꾸세요. 둘째, 숨은 설탕입니다. 과일 주스, 소스, 빵에 숨어있는 설탕 조심하세요. 영양성 분표 꼭 확인하세요. 셋째, 짠 음식입니다. 국물은 조금만, 김치는 물에 헹궈서 젓갈은 줄이세요. 그 다음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고등어, 연어, 멸치 다 좋습니다.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드세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챙겨 드세요. 셋째, 매일 30분씩 가볍게 걸으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매일 믹스커피 드시는 어머니, 짜게 드시는 아버지, 운동 안 하시는 할머니. 주변의 친구분이나 지인들 생각나시죠? 지금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드리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다 바꾸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포기하시게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한 잔, 내일은 점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모레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의 심장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믹스커피 끊을게요. 매일 걸을게요. 뭐든 좋습니다. 댓글로 적어두시면 지키게 돼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